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분이 며칠 전에 서울대 가셔가지고 청년 세대를 한마디로 불안이라고 특성을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 게 오늘 전시에서도 보이셨는지.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불안이라는 게 뭐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나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그 자신의 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 앞날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청년 하면은 그 심리 상태를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으로서 딱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불안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또 뭐 여성이 겪는 뭐 이런 불안도 있고, 그죠? 또 남성이 겪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작품 중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들도 있었어요. 불안이라는 거는 제가 청년 시절의 불안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내용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 앞날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하면 심리 상태를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으로 딱 표현한다고 한다면 불안이라는 거 아니겠는가? 또 여성이 겪는 불안도 있고 또 남성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작품 중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것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논리, 아무 생각 없는 의식의 흐름으로 대답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불안, 성공, 확신, 청년, 심리상태, 그리고 또 불안. 대체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걸까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고는 있는 걸까요? 이게 대통령 후보라는 자의 답변입니다. 윤석열, 익히 저희는 그의 지적 수준과 판단력의 한계를 다양한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써준 글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며 공식 석상에서 프롬프터가 없다면 무한정 서서 도리도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후보라는 사실을 지켜봐 왔는데요. 이런 모습은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을 능가하는 못볼 꼴인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비극입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청년작가 특별전 마스커 레이드전을 관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불안 심리에 나름 공감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두서없는 말로 짓거려댔는데요. 이쯤 되면 윤석열 번역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댄 거죠. 개략적이나마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의역을 통해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내뱉는 워딩치고는 거의 무논리에 가깝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리 프롬포터 없는 애드립이라지만 메시지 전달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번역기를 돌려도 시원한 해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의 작태를 본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28일 일찍이 우주의 기운을 운운한 박근혜 뺨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에 황교익 마컬럼 리스트도 한마디로 윤석열이 불안하다는 최종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지난 14일에는 윤석열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와 매우 유사하다며 문장을 완결시키지 못하고 단어들의 문법과 맥락을 무시하고 나열됐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틀 전 윤 후보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얼버무린 워딩을 보고 제기한 비판이었는데요. 끊고 맺음이 없는 숨이 가쁠 정도의 만연체인데다 논리적 정연성이 크게 결여된 비문투성인 탓에 번역기마저 중간에 고장날 지경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극우보수 언론들은 난이도 높은 윤석열의 알 수 없는 말들을 알아서 척척 잘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윤비어천가가 따로 없는 거죠.
아라고 말해라. 아야 오 여 으 이 라고 말해줄게.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대정당 개발 의혹을 둘러싼 문제가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부인을 둘러싼 예. 논란이 지금 여러 수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향후 대선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 100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론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대선전이 이제 본격화돼서 내년 이제 1, 2월에 들어가면 네.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선 제가 뭐 당의 상임 고문으로 자꾸 당에 쓴소리를 해서 네. 이거는 당이 잘 되자고 하는 소리고 후보도 저희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 문제도 분명하게 털어야죠. 네. 부인이 전면에 못 나오는 것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 걸려있는 게 많으니까 네. 나오면 검찰이 또 한 방 먹이고 나오면 또 한 방 먹이니까 부인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후보 아닙니까? 네. 당사자지 남편이 부인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이재호 국힘당 선대위 상임고문이 자당의 윤석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처리가 대선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는 쓴소리를 하는 자리라 이런 소리도 달게 들어야 한다며 거침없이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은 27일 MBN 정우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2022년 대선을 전망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이 고문은 윤 후보 부인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며 윤 캠프 선대위는 40점 정도의 수준이며 오만의 결정판은 김성태 전 본부장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윤 후보 선대위 구성을 위해 무려 3주를 허비했는데 기대를 접는 수준까지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문은 부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 남편이 부인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뭔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이라도 공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또 어떤 실수가 나올지 어떤 실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윤 후보도 그렇지만 그 부인도 한 번도 정치권에 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리는 쓴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윤 후보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자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의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 임명 등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후보는 그날 시간을 때우고 있는 참모들의 오만함, 캠프의 무분별한 어떤 행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라며 지금 100일 남았으니까 후보와 부인, 캠프가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야당에게 유리한 대선이 전개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였는데요. 자신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가 부인 김건희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건희가 선거판에 등장하는 순간 이 선거는 윤석열의 필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저쪽 후보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을까 할 정도로 다른 분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만은 안 된다라는 그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후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새로운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도 한몫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힘당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의 모녀 사건을 변호하고 최근에 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길들여진 심성은 고치기 힘들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에 실소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우선 변호사는 어떤 누구라도 변호를 해야 하는 윤리 강령을 갖고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변호하고 싶은 사람을 변호하고 말고 싶은 사람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구라도 변호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걸 죄질의 경중에 따라 변호를 했다고 질책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자들은 변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범죄자는 치료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악의적인 비판을 하며 선거판에 등장한 김 위원장.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자신은 뭔가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한 자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내정되며 때만 되면 튀어나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메뚜기 뛰듯 뛰어다니는 꼬라지는 이루 말하기조차 힘든 몰골인데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지적질을 하며 비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